종아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셔서 많이 힘드셨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여성들에게서 종아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을 굉장히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병력을 청취를 해보면 오래 서서 일하신 경험들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 역시 오래 서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아래쪽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증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 쪽으로 특히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지간하고 당기고 무겁고 뭉치는 느낌들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 상체 쪽으로 상지에서는 크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항상 다리 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상체와 하지를 비교하게 되면 상체 쪽으로는 근육량이 하체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혈관 분포 역시 위쪽이 적기 때문에 작게 분포하게 되고 아래쪽은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요구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점도 하지에서 한 90%의 비율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혈액순환 문제로는 하지정맥순환부전이라고 해서 이게 점차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 자주들 들어보셨던 하지정맥류로 진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오인이 되는 몇 가지 감별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레이노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서 같이 하지정맥순환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레이노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랑 귓볼이라든지 콧등이라든지 발가락 쪽에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찬 환경에서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시는 이제 자가 진단이 있는데요. 보통 손가락이 추위에 민감한지 아니면 추위에 노출되면 손가락 색깔이 변하는지 그 색깔이 파란색이나 하얀색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예스가 된다고 하면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하지정맥 순환부전하고는 조금 감별이 필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레이노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지정맥 순환부전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맥류에 진행되기 전에 이전의 증상이기 때문에 정맥류 초기 증상과 굉장히 감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정맥류 초기 증상을 보면 다리가 붓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다리의 피부색이 조금 변한다든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상체하고는 조금 별도로 다리 쪽으로만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가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낮에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다리 경련, 우리 흔히 쥐가 난다고 표현을 하죠.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오래 서 있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정맥류로 진행이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정맥순환이 잘 안 되는 치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걷는 것입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하지 쪽에 다리에 근육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근육이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 펌핑 작용이라고 하죠. 심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돌아오려면 그 힘을 받는 뭔가의 동력이 필요한데 근육이 그 효과를 보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걷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약간의 낮은 단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까치발 드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함으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굽 많이 신지 않으십니까? 높은 굽이라든지 꽉 끼는 신발들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꼰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종아리 쪽에 하지정맥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승근이나 승상 같은 혈자리들이 있고요. 이런 혈자리들을 통해서 다리 정맥이 순환이 잘 되도록 첫 번째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혈액을 잘 돌려주고 순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이제 우리 사군자탕이라든지 계지탕이라든지 혈액순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처방들을 증상과 체질에 맞게 적절히 가감해서 쓰게 된다면, 지금 고생하시는 69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액 관련 혈액순환 자체를 한약과 적절한 생활규칙, 방금 말씀드린 운동법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지금 사례를 보내주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추운 곳에서 오래 서서 일을 하셔서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시는데요. 어,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추운 환경 자체가 더더욱 그 근육을 오그라붙게 해서 근육의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일단 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상부 쪽과 하부 쪽을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지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보시면, 하지 쪽은 근육이 긴장했다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밸브가 열렸다 닫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긴장된 상태로만 있다 보면 밸브가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맥류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럼 정맥류가 형성이 될 때는 밸브 쪽에 압력이 강해지면서 정맥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아리 근육들에 대해서 보면 비복근, 가자미근 등과 같은 근육들이 있는데, 비복근이란 것은 두 갈래로 형성된 그 덩어리가 큰 근육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쥐가 많이 나는 근육이 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복근의 긴장이 심해지면 뭐 쥐가 난다든지, 뭐 다리가 좀 땡긴다든지 좀 저리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많이 발현하게 되고요. 가자미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자미처럼 얇은 근육이 붙어 있게 된 그 비복근 앞에 붙어 있게 되는데, 가자미근에 문제가 생기면 발 뒤꿈치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비복근이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면, 흔히 저희가 근육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앞통점. 그런 것들이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TRP1이라고 되어 있는 그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긴장이 생기게 되면 그 빨간 그 점들로 이루어진 통증 부위들이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나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종아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미치면서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그 다음 가자미근의 TP를 보면, 가자미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아리에서 종아리 밑부분에서 발 뒤꿈치까지 통증이 반사가 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알고 보면 가자미근에 그 TP가 생겨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격파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복근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보시면, 비복근을 스트레칭을 시켜서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뭐 앉아서 하는 자세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하겠지만, 그림처럼 벽을 짚고 서서
이완시키고자 하는 그 다리 쪽을 쭉 펴줬다가 무릎을 굽히었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이외에도 한의원에 가시면 침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제 한약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 종아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침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크고 약침을 따라서 그 병행해서 맞으시면 효과가 크시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혹시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증상이 혹시 언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혹시 더 심하실까요? 서갖고 있을 때 그래요. 그 시간은 상관없고 서 계시면은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날씨가 이제 이렇게 추우면 여름에는 덜 건디고 추울 때 더 걸더라고요. 다리가 단단하면서 아래 장단지 거리 근육이 뭉쳐요. 그러면 혹시 뭐 이제 조격을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물러 봤다든지 어떤 지점을 했을 때 조금 편해지셨던 거는 있으셨을까요? 제가 요 관절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해가지고 등산 다녀갖고 따서 그랬거든요. 근데 등산을 하면 괜찮아요. 등산을 하시면은 괜찮아지시나요? 예. 혹시 근데-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 그러니까 꼭 한약 이외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네, 한방병원 한번 갔는데 걸음을 빨리빨리 1시간쯤 땀을 뻘뻘 흘리고 걸으면 나서본다고 돼요.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이제 네, 받으셨어요? 그랬나 봐. 네. 평상시에 이제 등산을 하시기 전에는 운동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 봐요. 조금씩 그냥 걸으면 다리가 팍팍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 1년 전부터. 혹시 그래갖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제 쉬니까 좀 낫기는 하고요. 쉬니까 좀 좋아지셨어요? 혹시 제가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지금 이렇게 다리 쪽으로 많이 이제 찬 느낌도 같이 드실까요? 예, 좀 뚠뚠하고 그럴 때는 네네. 막 진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손발은. 근데 이렇게 뭉쳐. 이제 걸거든요. 한 1년 됐어요. 그렇고 한약에서 한번 묵었는데 선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증세가 온다고 한의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제 얼굴 쪽으로 열감이 있거나 머리 쪽으로 땀이 많이 흐르시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땀은 잘 안 나요. 땀은 잘 안 나세요? 네. 근데 제가 좀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많이 없으세요? 예, 이러기가 싫고 이렇게 좀 마음도 좀 우울하면서 저녁에 뭐 잠을 한숨 자면 깨부고 기쁜 잠이 안 오고. 일단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이런 증상 중에서 이제 유독 이제 밤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고 꼭 아프지는 않지만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전기 흐르고 벌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유독 밤에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이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에서 15%가 앓고 있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꼭 불면증뿐만 아니라 이제 잠을 깊게 자는 거를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좀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체크표를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네. 먼저 다리에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드셔가지고 이제 밤에 다리를 자꾸 움직이고 싶어지시거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걷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시고 그리고 이 네. 증상 자체가 저녁 때 이후에 많이 심해지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이거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여쭤봤던 혹시 조격을 하시거나 뭐 주무르거나 이럴 때 괜찮아지셨냐고 여쭤봤던 것처럼 시원해요.
네. 이게 그렇구나.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고 단단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은 긴장돼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게끔 원래 활동성을 좀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이제 많이 뭉쳐있고 단단할 때는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혈류량을 늘려주는 한약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즉각적으로는 침을 맞으셔도 많이 풀리시게 돼요. 주무르시는 것보다 혈자리에 맞는 침 치료나 부항 치료, 약침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한의원에 침 같은 거 안 맞아봤거든요. 네, 침을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혈액순환을 늘려주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울 때 더 심해지셨다고 하면 이 증상이 단순하게 혈류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순환을 방해한 원인이 뭐 몸 안의 담음이나 어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 추운 데서 이런 데로 그래요. 네, 이런 게 원인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치료를 또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몸이 차실 때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자기 전에 족욕을 해주시거나 반신욕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앞에 여러 원장님들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내려갔던 혈류를 다시 위로 올려주려면 여기서 이제 근육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근육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근육량을 늘려주게 되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 같은 운동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안 땡기구나. 네, 맞으세요. 됐거든. 네, 그래서 이제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비 오는 날 등산 못 하신다 그러면 앞에 원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스트레칭을 집에서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진맥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위 쪽을 좀 다스릴 수 있는 한약도 같이 한번 복용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